오늘은 허리 건강이 아닌 그설 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많은 홍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을 찌고 말려서 홍삼을 만드는데요. 사실 인삼에 비해서 홍삼이 월등히 더 효과적이라는 바는 아직까지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 문헌을 찾아봐도 사실 처방에 홍삼이 사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홍삼 대신 인삼을 복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굳이 홍삼을 복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인삼을 도대체 그럼 언제 복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년대 일본 한의학 대가인 기릭동동은 인삼을 심화비경, 심화지결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심화비결, 심화지경이 뭐냐면 명치가 답답한데 만져봤더니 단단한 덩어리나 단단한 띠가 형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위산 분비 장애로 인해서 그 분무부 부위에서 경련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공복 상태에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동맥에 긴장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은 아무 때나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고 바로 이 심화비경, 심화지결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삼을 사용해서 치료한 사례를 몇 가지 들 텐데요. 한 번은 혈압이 200을 넘나드는 분인데 어지럽다고 내원을 하셨어요. 그분 명치에서 제가 심화비경을 확인하고 인삼이 들어가는 약을 처방해서 일주일 만에 그 어지럼증을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년 넘게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렸던 분인데 이분이 심하면 막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생리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마찬가지로 이분 명치에서도 심화비경을 확인하고 제가 인삼이 배합된 처방을 해서 2달 만에 생리통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3,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끔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인삼을 복용할 때도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재와 어우러진 처방 형태로 복용해야지만 10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장 완화 효과가 있는 그 감맥대조탕이라는 한약 처방이 있는데요. 이게 감초, 대추, 부소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간단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약물을 따로따로 달여서 복용했을 때는 긴장 완화 효과가 없다가 이 세 가지 약물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긴장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가 어우러져서 서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으로 구성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인삼과 홍삼은 효능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삼을 복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삼은 피곤하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때나 복용하는 약이 전혀 아니고 심화비결, 심화지경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해결해 주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 진찰을 통해서 내가 심화비경이나 심화지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식품을 무의미하게 장기간 복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홍삼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